네 남자친구가 변태인지 궁금하지. 그러면 상명학이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학문의 영역이자 연구 결과의 이론이 나오죠.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부분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심리학적 실험의 데이터라던가 사례로 보자면 이제 그 누구도 7다리를 건너면 대통령도 친구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또 다시 아는 사람 중에 그 아는 사람 중에 또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식으로 7번을 거치면 우리 지구상에 웬만큼 유명하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도 우리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게 심리학 이론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데이터상으로 증명이 됐죠. 왜냐하면 무엇으로? SNS상으로. SNS상에 친구 맺음 있잖아요. 당신 팔로우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 팔로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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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까지 다 뒤지면 정말 뭐 톰 크루즈 뭐 예? 저기 오바마 다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그 관계 이론상의 심리학 얘기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약간은 지금 똑같은 얘기죠. 전혀 좀 얘기할 때 뜬금없는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어디로 넘어왔느냐? 근데 이게 언어학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걸 뭐라고 배냐면 언어 연결의 거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촌, 팔촌 이게 무슨 뜻이죠? 혈연의 거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1촌, 2촌, 4촌, 8촌, 16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어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언어학이라는 개념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 자 이제 해볼게요. 예? 저기 바지. 자 이렇게 바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바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다 언급해 보세요. 바지 연관. 바지요? 야 바지. 바지, 셔츠, 미리, 벨트, 야, 막 생각나도 막 뱉으세요. 예, 신발, 청바지, 치노바지, 반바지, 반바지요. 버뮤다 팬츠. 더운 막 여름, 자 스톱. 슬리퍼, 자 스톱. 샌들. 봐봐요. 여기서부터도 당신 둘 사이에 차이가 생겼죠? 아, 그네. 청강님은 바지라고 하는 중심 단어에 거기서 아주 밀접한 1차적으로 거리에 있는 것만 무슨 반바지 맞아. 뒤에 다 예. 바지가 들어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논리적이다 이렇게 언어에 가까운 영역에서만 자기가 언어를 구사한다는 걸 모르죠. 근데 이번엔 저기 머피님 같은 거 어떻게 하냐 바지 뭐 벨트 어떻게 돼요? 뭐 어쩌고 하면서 어떻게 어디로 넘어가 버리죠. 거리가. 아까 더운 여름까지. 그래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했냐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렬로 이어가고 있어요. 연관돼서. 근데 그래서 이 언어학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중심 바지가 있으면 아주 1차적으로 뒤에 무슨 바지 이렇게 보면 바로 아주 근접한 최근접의 1차적인 관계성 있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바지와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벨트, 그렇죠? 다리미, 바지 다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팬티, 바지하고 되게 가장 가까운 부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 되는 줄 아세요? 팬티가 나오면 바로 옆에 섹스, 야동. 아, 바지하고 야동하고 섹스가 3단계로 가까워 3단계 거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변태 테스트로 언어학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단어를 던져서 이 인간이 야한 단어하고 그 단어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단어의 거리를 얼마나 짧게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 야한 거를 얼마나 직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는 언어 툴을 분석하는 것은 너 이 새끼 변태 새끼지 너 무슨 취미 있지 이런 걸 다 맞추게 된다고요. 아, 근데 창의성적인 부분에서 왜 창의성을 가지지 못하냐면 1차적인 구조에서 놀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야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 중에 뭐 저기 야 저 이번에 내 아버님이 무슨 구의원 나가신다는데 야 무슨 정치적으로 조언을 받으려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지. 야 저기 너 아는 사람 있냐? 야 우리 아버지도 직장 다니죠. 직장인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조언을 받을 일이 없죠.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가면 오바마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1차적인 정보를 갖고 정보 안에서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이 신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것도 이 안에서의 빙빙 도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답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인간은 평소에 자신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나 논리의 연결은 물리적으로 뇌의 세포를 구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면 되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직접적으로 아주 근접해 있는 단어거나 직렬로 강렬하게 붙어 있는 단어는 0.000000000000001초 만에 다 서치를 끝냈어요. 근데 거기 답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답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기존의 논리 단어적인 언어의 논리 연결성을 보이던 그 패턴에서 벗어나야지만 뭔가의 해답과 접목을 할 수 있든 말든 한다고요. 그래서 뭐다?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 산이 아닌가 봐. 좀 저 산인가? 라는 생각이라도 떠올라야 창의적인 생각이 있든 말든 하는 거라서 자기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근접된 가까운 언어상에서만 뱅뱅 돌아서 만약에 뭐 연애 얘기한다. 근데 맨날 연애 안에서만 연애 얘기를 해. 뭐 스마트폰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안에서만 스마트폰 얘기를 해. 그게 답이 있겠냐? 없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뭐다? 거기서 거리가 조금씩 멀면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얘기하고 더 멀면 뭐라고 한다 우리가? 뜬금포, 삼천포, 엉뚱한 소리, 햇소리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햇소리조차도 연결해서 다시 거리를 줄이려면 뭐가 된다? 또는 일렬로 만들어서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는 뭐가 된다? 말이 되는 얘기가 되죠. 아, 그런 관점에서의 언어 습관을 다루고 뇌의 구조, 연결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상명학은 창의적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예전에는 사실 뭐 창의력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사실 저는 뭐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많더라고. 창의력이란 창의력을 이거 누가 들어 그걸? 근데 이건 들을 거야. 야, 이 남자친구 또라이인 거 알고 싶지? 변태 걸 궁금하지 않아? 어떤 변태인지 궁금하죠? 단박에 알아줄 수 있어. 나는 왜냐 심리학자이면서도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카톡 갖고 와. 카톡 갖고 와서 아니면 남자친구가 이거 녹취해서 갖고 와. 내가 들어보면 바로 맞춰줄 수가 있어. 네 남자친구가 대하는 자주 쓰는 용어를 몇 개 적어놔. 되게 잘 들어. 적어놔. 전혀 야한 것과 관계가 없어도 돼. 그냥 남자친구가 유독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더라 한 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좀 적어놔.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야한 얘기를 할 때 야한 얘기했던 얘기들하고 그것도 그 단어들도 적어놔. 그래놓고 그 둘의 거리를 바라보는 거야. 이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저 이야기로 넘어갈 때 몇 단계가 걸리는지, 또 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야기로 돌아올 때, 즉 일반적인 얘기하다가 야한 이야기로 가는데 몇 단계가 걸리며 야한 얘기를 일반 이야기로 건네는데 몇 단계가 걸리는데, 근데 그 특정 부분에서 되게 짧지. 당연히 그쪽으로 변태란 뜻이야. 그래서 남자는 섹스피어도 섹스로 연결할 수 없게 1단계를 지배하는 또라이도 존재한다. 모든 걸로 다. 상명하게 보면 무술바들 있잖아. 뭐든지 2단계로 무술로 다 연결하는 뇌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 다 인간은 그
언어적인 연결의 패턴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도고 그래서 미래적인 부분에선 뇌과학적 뇌 지도라든가 뇌 신호적인 개념에서 우리의 자아적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그런 과학적인 노력도 일어나겠지만 우리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언어의 지도로 당신의 성격을 지도 설명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거리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그래서 표본 무슨 리서치 조사하듯이 당신의 변태 지수는 일반 표본 지수와 오차율 몇 번이며 당신의 변태의 확률은 몇 퍼센트이며 당신 변태 중에서 패티시 성향은 몇 퍼센트이고 강도는 어떠하며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뭘로? 빅데이터. 언어적인 자료를 가진 빅데이터 활용 분석에 의해서. 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만들기 쉬운 이 대화형 AI가 어떤 대화형 AI다? 보통 대화형 AI의 기준이 뭐냐면 채팅을 했을 때 상대방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정도의 신뢰도가 몇 퍼센트라고 따지거든요. 인공지능인데 이제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채팅으로 시켜놔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하고 실험군들하고 붙여주는 거야. 대화를 나누게.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어떠셨냐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저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 혹시 사람이 아니나 기계라고 오해하시지 않으셨나요? 물어봤을 때, 진짜요? 기계였어요? 이 부분의 오차를 가지고 그거를 그 대화형 인공지능의 그 성공도 얼마나 잘 만들었냐를 따지게 되는데 그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단순한 것 갖고도 인간이 다 속게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이 가능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야한 대화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그거는 이 언어학적인 기초와 약간의 프로그램 지식만 있어도 지금 당장 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인공지능의 수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자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여자라고 쳐요. 남자는 몰랐는데 여자가 오늘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오늘 자전거 타는데 했더니 자전거 타고는 여자들 뒷모습 섹시하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뭔가 자전거라는 것도 2단계 만에 그거 야한 거를 연결해서 그럼 엉덩이를 좋아하시나요? 물어보면 자전거 엉덩이 좋아하죠. 엉덩이 뭐 그럼 바로 어때 지금 세 마디 건넌 다음에 바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삐삐 수준의 옛날 삐삐 수준의 인공지능을 갖고도 남자를 속여낼 수 있어요. 남자의 뇌는 그렇게 단순해요. 그러니 창의적이지 못하지 인간들. 이제 창의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개념 파악이 되셨습니까? 창의적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여태까지는. 네. 그렇죠? 네. 언어의 패턴에서 얼마나 갇히느냐, 벗어나느냐, 거리가 머느냐, 가깝느냐, 거리 먼 걸 다시 연결을 해내느냐, 일렬로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 이런 식의 개념들의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상명학은 그런 식의 언어적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개별적인 내용들 하나씩 나왔던 것들은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고 항상 궁금해요. 교수님은 지금 이렇게 정신분석이라든가 제가 뭘 원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왜 이렇게 잘 맞추세요? 왜냐면 내가 잘 맞추는 게 아니고 니네가 너무 단순한 거지. 자전거 보면 엉덩이 바로 나오잖아. 너무 당신들이 단순하니까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을 그걸 공부한 사람인데. 그렇죠.